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박준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현 주제 선정 이유와 전체 구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현 주제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기본 기능 학습입니다. 타이머, PWM, 외부 인터럽트, GPIO 제어 등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기본 기능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강의 시간에 배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다양한 기능을 익힐 수 있습니다. 둘째, 실시간 제어 시스템 이해입니다. PWM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LED의 밝기를 제어하는 과정을 통해 실시간 제어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터럽트 처리 학습입니다. 외부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다루면서 인터럽트를 활용한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버튼의 입력이 인풋으로 들어가면 인터럽트 처리 과정을 통해 LED 출력과 PWM 신호가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구현한 것은 미니 선풍기입니다. 이 선풍기 모델은 총 4단계의 스테이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프 상태, 미풍 상태, 약풍 상태, 강풍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4단계 스테이트가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코드들은 전체적으로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init PWM의 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가 실행되면 RCC APB1ENR의 첫 번째 비트를 1로 셋합니다. DIM3 클럭이 이네이블 됩니다. 그 다음 코드가 실행되면 NBIC ISER0의 29번째 비트를 1로 셋합니다. NBIC TIM3 클럭이 이네이블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TIM3 프레스 클럭 값을 839로 설정합니다. TIM3의 인풋 클럭 프리퀀시는 계산해 보면 100kHz가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TIM3의 오토 리로드 값을 999로 설정합니다. TIM3의 주기가 0에서 999까지 10ms가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TIM3 CR1의 6번째 비트가 0으로 리셋됩니다. 타이머가 엣지 얼라인드 모드로 설정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TIM3 CR1의 4번째 비트가 0으로 리셋됩니다. 타이머가 어카운트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TIM3 CR1의 9번째 비트가 0으로 리셋됩니다. 타이머가 엣지 얼라인드 모드로 설정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TIM3 CR1의 7번째 비트가 0으로 리셋됩니다. 자동 프리로드 기능이 디세이블드 됩니다. 변경점이 즉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코드는 TIM3 SMCR의 0에서 2번째 비트가 0으로 리셋됩니다. 슬레이브 모드가 디세이블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TIM3 SMCR의 7번째 비트가 0으로 리셋됩니다. 마스터 슬레이브 모드가 디세이블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TIM3 CCMR1의 3번째 비트가 1로 셋됩니다. 프리로드 레지스터가 이네이블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TIM3 CCMR1의 4번째에서 6번째 비트가 110으로 설정됩니다. PWM 모드 1으로 설정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TIM3 CCMR1의 2번째 비트가 0으로 리셋됩니다. 패스트 모드가 디세이블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TIM3 CCER의 모든 비트가 0으로 리셋됩니다. 모든 채널의 아웃풋이 디세이블 되고 액티브 하이로 설정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TIM3 CCR1의 모든 비트가 0으로 리셋됩니다. 아웃풋 컴페어 모드, 인풋 캡처 모드가 초기화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TIM3 CR2의 4번째에서 6번째 비트가 0으로 리셋됩니다. 트리거 아웃풋을 리셋합니다. 그 다음으로 클락 함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RCCCR, PLLFGR, CRGR의 초기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코드는 RCCCR의 16번째 비트를 1로 셋합니다. HSE 클럭의 이네이블을 1로 설정했기 때문에 HSE 오실레이터가 온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RCCCR의 17번째 비트가 셋될 때까지 무한 루프를 돌리면서 레디합니다. 이 값이 1로 셋되면 HSC 오실레이터가 레디가 되었다는 뜻이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RCC PLLCFGR을 0에서 00000008로 셋합니다. RCC PLLCFGR은 8처럼 코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하드웨어 영역의 값은 중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값이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바뀌었을 때 RCC PLLCFGR은 8처럼 코드를 작성했다면 바뀐 값이 적용되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 코드는 RCC PLLCFGR에 1100-110-110을 6 레프트 시프트한 것을 올 합니다. 중간에 값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설정될 것입니다.
15번째 비트는 리서브드 돼 있고 6번째에서 14번째 비트는 PLLN을 결정합니다. 이 값이 1010110000이므로 PLLN은 336이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RCC PLCFGR의 0을 16 레프트 시프트 한 것을 OR 합니다. 중간에 값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설정될 것입니다. PLLP는 16번째에서 17번째 비트에 의해 결정되며 이 값이 00이므로 PLLP는 2가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RCC PLCFGR의 1111 24 레프트 시프트 한 것을 OR 합니다. 중간에 값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설정될 것입니다. 24번째에서 27번째 비트는 PLLQ를 결정합니다. 이 값이 0111이므로 PLLQ는 7이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RCC PLCFGR의 1을 22 레프트 시프트 한 것을 OR 합니다. 중간에 값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설정될 것입니다. 22번째 비트는 PLSRC를 결정하며 이 값이 1이므로 HSC 오실레이터가 PLI2S의 클락 엔트리로 선택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RCCCR의 24번째 비트를 1로 셋합니다. PLL Enable을 결정하며 이 값이 1이므로 PLL이 ON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RCCCR의 25번째 비트가 1로 셋될 때까지 무한 루프를 돌리면서 레디합니다. 이 값이 1로 셋되면 PLL이 레디되었다는 뜻이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코드는 플래시 ACR을 5로 설정합니다. 0에서 세 번째 비트는 레이턴시를 결정하는데 이 값이 0101이므로 5-way states로 설정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RCC CFGR에 10을 비트오어합니다. 중간에 값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설정될 것입니다. 0에서 첫 번째 비트는 시스템 클럭 스위치를 결정하는데 이 값이 10이므로 PLL이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RCC CFGR에 1100을 비트 엔드한 값이 1000이 될 때까지 무한 루프를 돌리면서 레디합니다. 두세 번째 비트는 시스템 클럭 스위치 스테이터스를 결정합니다. 이 값이 10이 된다면, 즉 PLL이 시스템 클럭으로 사용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코드는 RCC CFGR의 10번째, 12번째 비트를 1로 셋합니다. 0에서 12번째 비트는 PRE1, 즉 APB1 값을 결정하는데 이 값이 101이므로 AHB 클럭은 4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RCC CFGR의 15번째 비트를 1로 셋합니다. 13번째에서 15번째 비트는 PPRE2, 즉 APB2 값을 결정하는데 이 값이 100이므로 AHB 클럭은 2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start PWM 함수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TIMCCER을 00000001로 셋합니다. 0번째 비트는 CC11을 결정합니다.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OC1 시그널이 아웃풋이 되고 캡처가 enable 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TIM3 CR1을 000001로 셋합니다. 0번째 비트는 CEN을 결정합니다.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카운터가 enable 됩니다. 그 다음으로 interrupt handler 함수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모드 값이 0인 경우에는 1로 변경합니다. 이때 GPIOG ODR의 13번째 비트를 1로 셋합니다. 이에 따라 그린 LED가 켜지게 됩니다. 현재 모드 값이 1인 경우에는 2로 변경합니다. GPIOG ODR의 13번째 비트를 0으로 리셋, 14번째 비트를 1로 셋합니다. 이에 따라 그린 LED가 꺼지고 레드 LED가 켜지게 됩니다. 현재 모드 값이 2인 경우 3으로 변경합니다. GPIOG ODR의 13번째 비트가 1로 셋됩니다. 그린 LED가 켜지면서 모든 LED가 켜지게 됩니다. 현재 모드 값이 3인 경우 0으로 변경합니다. GPIOG ODR의 13번째, 14번째 비트를 0으로 리셋합니다. 모든 LED가 꺼집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듀티 값을 현재 모드에 333을 곱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TIM3 CCR1을 듀티 값으로 변경합니다. 딜레이를 줘서 오버런 현상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EXTI PR의 0번째 비트를 1로 셋합니다. EXTI 0의 펜딩 비트가 클리어됩니다. 다음으로 메인 함수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클럭 함수를 실행한 이후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RCC CFGR이 0x04600000과 비트화 됩니다. 중간에 값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값이 변합니다. 24번째에서 26번째 비트는 MCO1 프리스케일러를 결정합니다. 이 값이 1000이기 때문에 2로 나뉘게 됩니다. 23번째 비트는 I2S 클럭 셀렉션을 결정합니다.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PLL I2S가 I2S 클럭 소스로 사용됩니다. 21번째에서 22번째 비트는 MCO1을 결정합니다. 이 값이 111이므로 PLL 클럭이 선택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RCC AHB1 ENR의 0번째 비트를 1로 셋합니다. IO 포트 A 클럭 enable을 결정하는데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IO 포트 A 클럭이 enable 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포트 A의 모든 포트들이 인풋 모드로 리셋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포트 A의 모든 포트들이 아웃풋 푸시 풀로 리셋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포트 A의 모든 포트들이 노플 어플 다운으로 리셋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EXTI0의 external interrupt의 인풋을 PA0 핀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interrupt request from line 0가 마스크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rising trigger for input line 0가 enable 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falling trigger for input line 0가 disable 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EXTI0 interrupt가 enable 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RCC AHB1 ENR의 두 번째 비트가 1로 셋됩니다.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IO 포트 C 클럭이 enable 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GPIO-C 모드의 12번째, 13번째 비트가 0으로 리셋됩니다. 포트 C의 6번째 포트가 인풋 모드로 설정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GPIO-C 모드의 12번째, 13번째 비트가 1, 0으로 설정됩니다. 포트 C의 6번째 포트가 Alternate 모드로 설정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GPIO-C AFRL의 24번째에서 27번째 비트를 0010으로 설정합니다. 포트 C의 6번째 비트 Alternate 펑션으로 AF2가 설정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RCC AHB1 ENR의 6번째 비트를 1로 셋합니다.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IO 포트 G 클럭이 enable 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GPIO-C 모드의 24번째 비트를 1로 셋합니다. 포트 G의 12번째 포트가 제너럴 아웃풋 모드로 설정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GPIO-C 모드의 26번째, 28번째, 30번째 비트가 각각 1로 셋됩니다. 포트 G의 13번째, 14번째, 15번째 포트가 제너럴 아웃풋 모드로 설정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GPIO-G, OTY, PER의 모든 비트가 0으로 리셋됩니다. 포트 G의 모든 포트들이 아웃풋 타입이 푸시풀로 설정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GPIO-G, PUPDR의 모든 비트들이 0으로 리셋됩니다. 포트 G의 모든 포트들의 컨피규레이션이 노플 어플 다운으로 설정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GPIO-G 모드의 12번째 비트가 1로 리셋됩니다. 포트 G의 12번째 포트의 아웃풋이 하이로 설정됩니다. 이 코드의 동작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 크기의 경우 메인 코드의 크기는 3.46KB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의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타이머 클럭은 100kHz, PWM 주기는 10ms입니다. 이 코드는 인터럽트 처리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폴링 방식보다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의 경우 PWM 해상도가 1000단계로 이루어져 세밀한 듀티 조절이 가능합니다. PA0에 연결된 버튼이 라이징 엣지 클럭에 의해 입력이 감지되고 EXTI 라인을 통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코드의 최대 동작 속도는 듀티가 100%대이므로 이론상 100kHz가 됩니다. 한편 이 코드의 최소 동작 속도는 듀티가 0%일 때이므로 이론상 0에 가까운 아주 낮은 헬츠일 때입니다. 이 코드에서 보완할 점에 대해 살펴보자면 볼로타일 인트 듀티 모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변수 모드와 듀티가 변경되는 인터럽트 핸들러는 메인 루프와 비동기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변수들을 볼로타일형으로 선언해 컴파일러가 최적화되지 않고 매번 메모리에서 읽게 합니다. 볼로타일을 사용함으로써 변수의 값이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며 메인 루프와 인터럽트 핸들러 간의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부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 동작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강의 시간에 배운 USRT를 이용해 외부 센서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테라톤과 같은 툴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응용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신호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외부 신호를 바탕으로 보드상의 동작의 변화가 발생하게 하는 방향으로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조도 센서로 빛을 감지해 밝고 어두움에 따라 모터의 회전 방향을 다르게 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